AWS 실무 활용, 반정적인 서비스 구축 과정의 08번째 강의입니다. RDS 다중 AZ 구성으로 장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AWS 고가용성 설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RDS 다중 AZ의 아키텍처, 동기식 복제의 동작 원리, 자동 장애 조치 프로세스, 다중 AZ 설정 실습, 장애 조치 테스트, 그리고 다중 AZ와 읽기 전용 복제본이 비교입니다. RDS 다중 AZ는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선수를 항상 대기시켜두는 개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부상당하면 바로 교체 선수가 투입되는 것처럼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예비 데이터베이스가 즉시 역할을 대신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배치하여 자동 장애 조치를 지원합니다. 가용 영역, 즉 AZ는 AWS 리전 내에 독립된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서울 리전에는 EA, EB, EC, ED 4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각 가용 영역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한 곳에 화재나 정전이 발생해도 다른 곳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프라이머리는 가용 영역 A에, 스탠바이는 가용 영역 B에 배치되며 단일 엔드포인트로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중 AZ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AWS CLI 명령어입니다. Create Dev Instance 명령에 멀티-에이지 옵션을 추가하면 고가용성 설정이 완료됩니다. Dev Instance Identifier로 인스턴스 이름을 지정하고 Dev Instance 클래스로 사양을 선택합니다. 엔전에는 MySQL, PostgreSQL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관리자 계정을 설정하고 Allocated Storage로 스토리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에이지 옵션 하나로 다중 AZ가 활성화됩니다. 동기식 복제는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반드시 스탠바이에도 동시에 저장되어야 완료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중요한 문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두 곳 모두에 기록되어야 트랜잭션이 성공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에 동시에 기록함으로 데이터 손실이 제로입니다. 다만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는데 보통 수 밀리초 정도로 미미합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복제를 비교해 봅시다. 비동기식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읽음 표시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메시지가 유실될 수 있습니다. 동기식은 읽음 표시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림으로 조금 느리지만 확실한 전달을 보장합니다. 다중 AZ는 데이터 무결성이 중요하므로 동기식 복제를 사용합니다. 동기식 복제가 진행되는 5단계 과정입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이 인서트 요청을 전송합니다. 둘째, 프라이머리 DB가 자신의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셋째, 동시에 스탠바이 DB로 같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넷째, 스탠바이 DB가 기록 완료 확인 응답을 보냅니다. 다섯째, 양쪽 모두 기록이 완료되면 그제야 애플리케이션의 성공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모두 기록이 완료되어야 성공으로 처리됩니다. 자동 장애 조치는 프라이머리 DB에 문제가 감지되면 AWS가 자동으로 스탠바이를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승격시키는 과정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으면 부조종사가 즉시 조종관을 잡는 것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장애 감지부터 승격까지 보통 60초에서 120초 내에 완료되며 DNS 레코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장애 조치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장애 감지입니다. AWS가 프라이머리의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상태, 인스턴스 응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2단계는 스탠바이 승격입니다. 동기식 복제 덕분에 스탠바이는 이미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데이터 손실 없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3단계는 DNS 업데이트입니다. 엔드포인트 주소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내부 IP가 스탠바이로 변경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 조치 시 DNS 캐싱 문제를 해결하는 파이썬 재연결 로직입니다.
get connection with line 함수는 최대 5번까지 재시도합니다. MySQL 커넥터 connect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시도하고 성공하면 커넥션 객체를 반환합니다. 연결 실패 시 에러 이외가 발생하며 현재 시도 횟수를 출력합니다. 핵심은 지수 배고프 패턴입니다. 이에 어템프트 제곱만큼 대기하므로 첫 실패 후 2초, 두 번째 실패 후 4초, 세 번째 실패 후 8초 대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연결 실패를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중 AZ 설정 실습입니다. 다중 AZ 설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RDS 인스턴스 생성 시 체크박스 하나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백업을 켜는 것처럼 쉽습니다. 기존 인스턴스도 motherpy 명령으로 언제든지 다중 AZ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잠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지보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브넷 그룹에 최소 2개 가용 영역의 서브넷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인스턴스를 다중 AZ로 전환하는 명령어입니다. motherpy div 인스턴스 명령을 사용하며 div 인스턴스 아이덴터파이어로 변경할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멀티-에이지 옵션을 추가하여 다중 AZ를 활성화합니다. apply immediately 옵션을 주면 즉시 적용되고 생략하면 다음 유지보수 시간에 적용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describe div instances 명령으로 다중 AZ 상태를 확인합니다. 퀴리 옵션으로 멀티-에이지와 availability 존 정보만 추출하여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조치 테스트의 중요성입니다. 설정만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장애 조치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첫째,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둘째, 복구 시간을 측정하여 SLA를 정의합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장애 조치가 몇 초 만에 완료되는지 알아야 서비스 수준 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연결 풀이 제대로 재연결되는지, 에러 핸들링이 적절한지 검증합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인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장애 조치를 강제로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리부트 div 인스턴스 명령에 force failover 옵션을 추가하면 장애 조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div 인스턴스 아이덴터파이어로 테스트할 인스턴스를 지정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프라이머리가 종료되고 스탠바이가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승격됩니다. 테스트 후에는 describe 이벤트 명령으로 장애 조치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소스 아이덴터파이어와 소스 타입을 지정하고 도레이션으로 최근 24시간의 이벤트를 조회합니다. 이벤트 로그에서 멀티-AZ 인스턴스 페일로버 스타어티드와 컴플리티드 메시지를 확인하여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AZ와 읽기 전용 복제본이 차이점입니다. 이 둘은 모두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사용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중 AZ는 고가용성, 즉 할을 위한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읽기 전용 복제본은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읽기 트래픽을 분산시켜 프라이머리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제 방식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다중 AZ는 동기식 복제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모두의 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트랜잭션이 완료되므로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탠바이에는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장애 조치 시에만 활성화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은 비동기식 복제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에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복제본으로 전파되므로 복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엔드포인트가 있어서 언제든지 읽기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아치 레플리컬레그 매트릭으로 복제 지연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create div instance read replica 명령을 사용하며 div instance identifier로 복제본이 이름을 지정합니다. source div instance identifier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DB 인스턴스 클래스로 복제본이 사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본과 다른 사양도 가능합니다. 어베일러빌러티 존으로 복제본을 배치할 가용 영역을 지정합니다. 복제본 생성 후에는 클라우드와치 getManic statistics 명령으로 레플리컬레그 매트릭을 확인합니다. 복제 지연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복제본이 원본과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대형 이커머스 사이트를 예로 들면 상품 조회는 읽기 작업이고 주문은 쓰기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읽기가 쓰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 다중 AZ로 프라이머리를 구성하여 주문 처리의 고가용성을 확보합니다. 주문 같은 중요한 쓰기 작업이 장애로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읽기 전용 복제본을 여러 개 생성하여 상품 조회 트래픽을 분산시킵니다. 프라이머리의 부하를 줄이고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고려 사항입니다. 다중 AZ를 활성화하면 인스턴스 비용이 약 2배가 됩니다. 스탠바이 인스턴스도 프라이머리와 동일한 사양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새벽 3시에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되어 몇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매출 손실, 고객 신뢰 저하, 개발자의 야근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다중 AZ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RDS 다중 AZ 구성으로 장애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동기식 복제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 장애 조치로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중 AZ 설정 실습과 장애 조치 테스트를 통해 실전 대비 능력을 키우고 읽기 전용 복제본과 함께 사용하여 고가용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세요.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